안녕하세요. 테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4년 1월 13일 CAT 1급 2교시 문제 2번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저번 영상에 수정했던 모델링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2D 도면, 2D로 변환해서 2D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파일을 제출하는 거죠. 이 파일을 저장을 해서 자,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평면도 봐야겠죠. 평면도. 자, 그리고 화면을 좀 축소를 해보면 원점이 여기 있네요. 원점. 저는 얘를 원점 바깥으로 빼니까 무브 해가지고 원점 바깥으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요 행위는 꼭 해줘야 되는 행위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D 도면 작성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레이어 설정부터 해줘야겠죠. LA. 자,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외형선. 자, 그 다음에 숨은선, 중심선, 그 다음에 가상선, 그 다음에 치수, 마지막으로 문자입니다. 뷰포트는 여기 없죠. 뷰포트를 안 쓰니까, 배치를 안 쓰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선 색상 세팅해보죠. 외형선은 3번 초록색이고요. 숨은선은 2번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고, 가상선은 6번 선홍색, 그 다음에 치수는 1번 빨간색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문자는 흰색 그대로죠. 자, 여기서는 저는 이제 CAT 2급하고 다르게 치수를 현재 도면층으로 놓습니다.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현재 도면층 치수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나갈 거예요. 이거는 다르게 하실 분들은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미치 설정은 여긴 안 해도 되니까 REC 바로 렉탱을 해가지고 한글이네요. REC 엔터 0,0. 아, 선종류 왜 저게 한글인가 했더니 선종류를 세팅을 안 했네요. 깜빡 날 뻔했어요. LA. 선종류를 세팅 안 하고. 자, 가상선 컨티뉴스. 요 선종류 세팅하면 당연히 이제 감점이 되겠죠. 자, 가상선 컨티뉴스 클릭을 해가지고 로드 갈게요. 로드 가서 여기서 일단은 센터 하나 선택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예.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 3개 동시에 선택을 하고 확인. 지금 가상선 선택해서 들어왔으니까 팬텀 선택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엔 숨은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히든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중심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센터 선택하고 확인. 예,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이렇게 하고 닫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REC 자, 0,0. 그 다음에 594,420 엔터. 자, 그리고는 이제 옵셋 20.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뭐가 한글인가? 네, 옵셋. 자, 20.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바깥의 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거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지워주시는 거예요. 잘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0번 도면층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그려지는 도면 양식에 관련된 이제 글자가 아니라 그림들은 모두 0번 도면층으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0번 도면층으로 보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변환해서 요 안에다가 배치를 해야겠죠. 아, 그 전에 요 표제란부터 만들어야 되나? 오늘따라 제가 왜 그러죠? 좀 도면 작성하는데 버벅거리네요. 순서를 어기고 표제란부터 만들어 줄게요. 자, 익스플로드로 깨줄게요. 옵셋 16 해가지고 선택하고 다중 M 눌러서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세 번 클릭, ESC 다시 옵셋해서 30 입력하고, 30이 아니래, 옵셋 60 해서 저기서 선택하고 다중 M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ESC. 자, 그 다음에 트림 엔터 2번 자르고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문자 작성해야겠죠. 자, 저는 DT를 쓴다 그랬으니까 DT. 자,
자리 맞추기 J를 MC로 놓고요.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중간 중심이죠. 중간 중심이 아니라 두 점 사이의 중간이죠. 두 점 사이의 중간. 그 다음에 이제 요점. 그 다음에 여기 대각 두 점을 찍어서 가운데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 높이는 이제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을 입력을 할 거고요. 그럼 문제에 써 있어요. 지금 제가 확대를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는 8이고 여기 문자 높이는 8이고 여기 문자 높이는 6이에요. 그래서 그거 주의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회전 각도는 없으니까 그냥 엔터를 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텍스트 한영 전환해서 수, 섬, 번, 호. 오늘따라 오타도 많고 지금 난리가 났네요. 엔터 2번. 네, 이렇게 됐고. 또 빼먹은 거 있네요. 스타일 안 바꿨네요. 물음표 뜨면 스타일 안 바꿨는데 저거는 나중에 바꿔주시면 돼요. ST. 나중에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잘 제대로 작성을 했으면. 지금 당장 안 보여서. 이거 TXT로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분림으로 스탠다드의 폰트를 분림으로 하고 적용, 닫기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 작성된 요 문자 자체는 이제 도면층이 안 맞죠. 그래서 문자는 선택하고 도면층에서 당연히 영원 도면층 안 돼요. 문자로 해야 됩니다. 영원 도면층 색상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상관없는 거, 결과가 똑같으면 상관없는 거. 이거 이제 CAT 2급할 때 얘기했지만 자꾸 요새 들어서 뭔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과 같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학생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부 강사님들도 그런 고집을 피우세요. 결과가 똑같아도 아니에요. 결과가 똑같이 나왔으면 상관없다 그러면은 도면층을 원하는 그 시험 문제에서 이 도면층에 갖다 놓으세요라고 하지 않고 다른 데도 갖다 놔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흰색이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구분해서 분명히 보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감점입니다. 문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배치할 때 이제 어레이. 를 많이 사용을 하죠. 물론 여러분들은 아마 복사해서 많이 놓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이너스 어레이 AR. 아마 이제 요새 배우시는 분들은 저 마이너스 어레이의 개념은 안 배워가지고 요새 학원에서 안 가르칠 거예요. 저거 안 배워가지고 이제 저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카피로 갖다 붙이세요. 저는 이제 마이너스 어레이를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AR. 자, 객체 선택은 당연히 수험번호 선택을 하고요. 혹시 수현번호라고 썼나요, 제가? 예, 그렇네요. 오타 있으면 저거는 감점입니다. 별로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감점이에요. 수험번호인데 왜 현번호로 적었죠? 다시 마이너스 A를 할게요. 자, 얘 선택하고 엔터. 처음에 물어보는 거는 이제 어떤 거? 직사각 배열이냐, 원형 배열이냐? 저는 R 직사각 배열이니까 R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해수는 지금 위로 하나, 둘, 세 칸이에요. 위아래로 배열되는 걸 이제 행이라고 하는데 이건 세 개다. 그 다음에 열애수는 좌우예요. 하나, 두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2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의 거리를 입력해야 되는데 아래로 요 방향성이 있어요. 아래로 요만큼 내려와야 되고 우측으로 요만큼 가야 돼요. 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요 아래로 내려오려면 위쪽을 찍어야 돼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되니까 왼쪽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요쪽 코너를 찍는 거예요. 여기를 찍어서 요만큼 내려오고 요만큼 갑니다를 이렇게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탁 하고 배치가 되죠. 저는 요것 때문에 마이너스 어레이를 써요. 근데 이제 요 개념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카피로 이제 배열을 해야 되고 실제 시험 때 이거 카피로 배열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요새 학생들은 저 마이너스 어레이의 개념을 학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런 작업 자체가 힘든데 제가 이제 요새 분들한테 자꾸 권장을 드리는 건 마이너스 어레이를 배워봐라. 왜냐면 이게 진짜 실무할 때 신세계가 보여요. 특히 지금 저것처럼 도면에다가 문서 작성하거나 어떤 표를 작성을 할 때 똑같은 칸에다가 글자들을 쫙 배열을 할 때 이 마이너스 어레이를 쓰면은 엄청 빨리 진행이 돼요. 위치를 탁 맞춰가지고 효율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저 마이너스 어레이는 시간이 되면 반드시 완벽하게 학습을 하셔라 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업무 효율에 좋으라고. 근데 뭐 나는 싫다? 그러면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냥 힘들게 일일이 하나씩 복사해가면서 작업하시면 되죠. 어쨌든 그걸로 손실을 보는 건 본인이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기 있는 거 저는 그대로 쓸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실제 수험번호를 적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름은 여러분들 본인 이름을 적어야 되고요. 저기 있는 홍길동을 적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축척은 저기 있는 거 그대로 적는데 이게 축척이 예전에 1대1로 써 있다가 1대2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학원 강사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강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학생들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강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피곤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저한테 이제 자료 주시는 강사님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1대2라고 하니까 이거를 여기다 놓으실 때 얘를 실제로 스케일로 0.5, 2분의 1로 줄여가지고 도면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뭐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냐면 제도 시스템 바뀐 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1대2면 축척이니까 줄여서 그리는 게 맞지 않나요? 그 예전에 손제도 때 얘기고요. 요새는 이거 학원 강사님들이 개념을 이거 정확하게 학생들한테 인지시켜야 돼요. 캐드로 넘어오면서부터 더 이상 줄여서 그리지 않아요. 용지를 키워요. 그러니까 그리는 건 항상 1대1로 그려요. 그리고 그 크기에 맞춰서 용지를 몇 배를 키워요. 그리고 그 용지 키운 거를 그 용지 사이즈에 맞춰서 줄여서 출력할 때 용지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출력을 해버리면 이 축척이라는 건 나중에 출력할 때 적용이 돼요. 출력할 때. 여기서 그릴 때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요새 학생들이 그 축척 개념을 애매하게 익혀와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는 축척은 줄여서 그리는 거니까 손제도 때의 개념을 익혀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줄여서 그리고 아니 여기 축척 이렇게 써있는데 그거 줄여서 그렸는데 내가 왜 틀렸어요? 라고 억지를 부리는 학생이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새는 어떤 경우에도 축척을 맞추기 위해서 도면을 줄여서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요 작업성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무조건 그리는 거. 캐드에서는 그리는 건 무조건 1대1이에요. 그리고 출력을 가지고 그걸 조정을 해준다.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저 축척이라는 걸 바라보셔야지 옛날 손제도 때의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개판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요 축척 때문에 줄여 그리지 마라. 여기서 이 축척이 써져 있어야 되는 거는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치수설정에 문제가 있어요. 치수설정을 이 시험 문제에 맞게 하려면 2배를 키워줘야 되는데 2배를 1대1이면 2배를 키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축척에다가 1대1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려면 축척이 이렇게 1대2가 돼야 된다.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양식은 작성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작업 넘어가야죠. 한 가지 얘기하자면 요거 저 알고 있으면서도 상황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얘기했잖아요. 저거 축척 적용해서 그리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 이제 어설픈 개념을 딱 들여보면서 원래 도면 작성에서 축척을 적용했다라는 건 좀 줄여서 그렸다는 얘기다라는 옛날 손제도 때 시대의 개념을 딱 얘기를 하면서 막 승질을 내면서 고집을 펴요. 자기가 맞다고. 아니 근데 제가 CAT 2급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우기고 싶으면 이 자격시험 보지 말아요. 이 자격시험의 규정은 본인이 이 자격시험을 자격증을 따고 싶으면 본인이 이 규정에 맞춰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규정하고 다르니까는 내 규정대로 채점해 주십시오. 본인이 자격증 시험 만들고 본인이 거기에 합격하면 되잖아.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학생도 그렇고 강사도 그렇고 그런 건 하지 마라. 이 자격증 시험에서 하고 있는 규정 자체가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자격시험 만들고 그 시험 가지고 본인이 합격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요. 어쨌든 이 시험의 규정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세요. 본인이 따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아쉬운 사람은 본인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저한테 자료 주시는 강사님이 꼭 얘기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사님은 이 개념을 학생들한테 설명을 한대요. 이렇게 하는 거다. 원래 니들이 알고 있는 축척의 개념은 줄여서 그리는 게 맞는데 줄여서 요새는 CAD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그렇게 그리지 않고 1대1로 용지 사이즈를 키워서 키워서 해놓고 그 다음에 출력할 때 축척을 적용을 해준다.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라라고 이 강사님도 설명을 한대요. 자기 학생들한테. 근데 이제 요번에 계속 나오는 얘기는 외부에서 다른 데서 배워가지고 온 학생들,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온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꼭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답답해서 이거는 좀 모든 사람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된다. 근데 자기는 그냥 일반 학원 강사니까 자기 배우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 유튜브에 꼭 얘기를 해달라라고 이것도 부탁받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한테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파급력이 안 좋을 거예요. 과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다른 분들한테 좀 제 영상 안 보시는 분들한테 제 영상을 보라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것까지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래서 이런 거니까 이건 네가 여기에 맞춰라 라고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주변 분에게 제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세요 라고 해주면 저야 감사하겠죠. 예, 저야 감사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설이 끝나고 나면 한동안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요. 못 올리는 이유가 이제 어디서 또 부탁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야 돼요. 외주 설계 알바를 해야 돼가지고 설계 업무 마찬가지로 회사원이니까 그 외주 설계 받은 거를 주말에밖에 못 하거든요. 주말에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아마 이제 설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영상을 찍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참 또 딜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부의 알바를 물론 제가 알바를 돈 때문에 받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사정사정 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쉬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정사정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서 제가 유튜브로 용돈이라도 벌리면 저 더 이상 그렇게 뭐 알바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먹고 살기 충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영상을 찍는데 더 전념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려면 저도 구독자가 늘어나는 게 좋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뭐 유튜브로 돈이 단 한 푼도 안 벌리고 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뭐 사설이 갑자기 길어졌네요. 자, 어쨌든 계속 이어나갈게요. 이제 이거 2D로 변환을 해야죠. 그래서 그때 쓰는 게 플랫샷, FSHOT, F샷 시고요. 플랫샷 쓸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세팅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이레이어로, 그 다음에 선정유도 컨티뉴어스로 두는 게 아니라 바이레이어로 듭니다. 아쉬운 거는 여기에 선의 굵기도 지정해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굵기 지정해주는 게 없고요. 이 상황에서 도면층을 지정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니 오토데스크사는 제발 매년 새 버전 내놓을 때 쓸데없는 거 업데이트하지 말고 이거 해주면 안 돼? 이거 여기 레이어 넣는 게 여기 레이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봤을 땐 프로그램 알고리즘으로 적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안 해줘. 와. 이제 레이어가 좀 까다로운 거는 레이어라는 건 레이어 설정을 개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설정할지 모른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레이어를 생성하면 레이어 리스트는 있을 거 아니야. 그 리스트에서 선택하게 해주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알고리즘적으로 프로그램? 그러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뭐를 중요하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오토데스크는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이거 나온 김에 사설 한 가지 더 할게요. 오토데스크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게 2D에서는 우리 오토데스크 말고는 다른 거 안 쓴다 라고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안 쓴다라고 생각을 자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실무 쪽 제가 계속 만나고 있는데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캐드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고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선택해서 구매하신 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당연히 오토데스크는 지금 연구 라이센스가 없어요. 무조건 매년 돈을 내야 되는 시스템인데 국내에 있는
그 이제 일반 캐드 업체들은 그거를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돈 내면 이거 영구 버전이다. 평생 쓸 수 있다. 업데이트만 안 된다. 새 버전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캐드 기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들은 지금 캐드 기능으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업데이트는 안 돼도 상관없어요. 기업들은 더 이상 업그레이드 안 돼도 된다라고 해서 그냥 그걸 사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오토캐드보다 저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라이센스를 제공하기도 하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지금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점점 대한 캐드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토데스크가 국내에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버리면 이제 국내에서 조만간 오토데스크는 사라질 거예요. 뭐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점차적으로 이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커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오토캐드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인식 자체가 깨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오토캐드 고집했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오토캐드 써야지 라고 연구를 했어도 어떻게든 오토캐드 써야지 그랬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사도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개선을 하면서 진짜 이분들한테 실효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왜 개선 안 해주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렇게 되고 요것도 이제 바이레이어로 가야겠죠. 선정료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제 이렇게 설정이 가는 게 맞아요. 바이레이어 가는 게 맞는데 자, 그 수문선 같은 경우 색상은 제가 바이레이어로 안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선종류 그리고 얘는 저는 뭘로 놓을 거냐? 선홍색으로 놓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알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이거 처음 할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일반적인 강사님들 요거 잘 안 하시는데 그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무식한 행동이에요. 이런 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랑 다르게 색상을 뭐 다르게 한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뭔가 다른 점, 외형선과 수문선을 프로그램이 감지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점을 안 만들어준다라는 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결국은 그 수문선을 내가 일일이 선택을 해가지고 바꿔주겠다라는 건데 되게 무식한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님들은 그러지 마요. 학생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기능적으로 잘 모르니까. 제발 강사님들 그러지 마요. 안 쪽팔리세요. 안 쪽팔려가지고 나 그 상황이면 강사 생활 못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래요. 작성. 자, 이렇게 되죠. 자, 적당한 위치에 놓으세요. 나중에 위치는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한 위치에 놓고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엔터 3번 하나 둘셋 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2단계부터 이제 더 이상 얘를 볼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요. 여기서 이거의 문자 높이는 8이구나 기억하고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치수를 똑같이 기입해야 되니까 저게 보여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넘겨놓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한번 플래시샷 해야 되는데 이번엔 정면도죠. 그러니까 평면도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서 정면도로 바꿔주시고 다시 F샷. 자, 이 상태에서 설정은 유지됩니다. 한번 설정해주면 이 상태에서 작성 자, 돌려주고 평면으로 다시 와서 자 B 기준점을 변경을 해서 자, 요 점을 요 위치에 맞춰줘야지. 엔터 이렇게. 나중에 위치 맞추는 건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꼭 그거는 무식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저는 그냥 어차피 그 기능이 있으니까 내려놓을 때 처음부터 위치를 맞춰서 내려놓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나서 나중에 위치를 맞춘다라는 것들이 뭐 잘못되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자 이번에 우측면도 가서 F샷. 자, 마찬가지 작성 눌러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롤로 한 번 더 돌려서 이렇게. 자 그리고 또 B. 자 여기는 이제 요 위쪽 모서리를 맞춰주면 되겠네요. 위쪽 모서리를 여기 위쪽 모서리에다가 엔터 3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대로 나왔죠? 뭐가 좀 제대로 나왔네요. 뭐가 좀 제대로 안 나온 줄 알았더니 제대로 잘 나왔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적으로 한 건데 제대로 안 나왔을 리가 없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위치는 적절히 배치를 해줍니다. 일단은 얘기를 좀 띄워줄게요. 띄워주고
이때는 직교가 켜져 있어야 돼요. 직교는 지금 위치는 다 맞춘 거니까 직교가 켜진 상태에서 적당히 간격들을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플로드 X로 자, 이게 블록화되어 있으니까 깨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여기 선들이 이제 하나의 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땅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의 선처럼 돼야 될 것 같은데 쪼개져 있더라. 물론 이제 하나의 선으로 완벽하게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보면. 네. 근데 쪼개져 있는 것도 있고 돼 있는 것도 있고 여기는 아주 그냥 조각조각 날 거예요. 조각 이렇게 나 있어요. 조각조각 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 원래 저거를 이제 조인으로 일일이 한 군데씩 합쳐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예, 어떤 걸 쓰느냐 오버키를 쓴다 그랬죠. OVER KILL 오버키를 오버키를 사용을 해서 자 이걸 다 선택을 해서 엔터. 자 그다음에 여기서 설정 바꾸지 마시고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확인. 자, 여기서 진짜로 하나로 합쳐졌는가? 진짜로 하나로 합쳐졌는가?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곡선이 있는 부분, 이렇게 호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선인 부분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스플라인 형태의 직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못 합쳐주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일일이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선이 스플라인 쪽으로 바뀌구나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 선이겠구나 해서 이제 그걸 이제 해결을 해주는데 경험이 좀 부족하시면은 좀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해소 안 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전부 감점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CAT 1급이나 2급이나 선은 이제 한 선, 쭉 이어지는 선은 한 선로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변함없이 똑같이 동등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버키를 너무 확 믿지 말고 반드시 이제 선들이 제대로 하나로 합쳐졌는지 확인해주는 작업 자체는 필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도면층 바꿔줘야죠. 도면층 바꿀 때는 일단 다 선택을 해서 일단 다 외형선으로 바꾸네요. 외형선. 다 외형선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다 선택한 김에 여기서 특성에서 선의 굵기가 0.000 돼 있는데 요거 안 바꾸셔도 감점은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근데 원래는 이것도 도면층별로 굵기를 다 바꿔주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 이제 실무에서 만약에 저 플래시 작업 가지고 이걸 해주면 선 굵기도 다 도면층별로 바꿔줘요. 이게 도면 이제 3D에서 이제 도면 정리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3D CAD에서 갖고 온 거, 3D CAD에서 2D로 변화를 오토캐드 갖고 왔을 때도 비슷한 작업들을 해줍니다. 비슷한 작업들. 단순히 이제 오토캐드 3D에서 2D로 변환해가지고 도면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라고 실무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실무에서 3D CAD에서 오토캐드로 변환하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그때도 그 도면을 내가 활용을 하려면 저런 식으로 정리 작업을 해줘요. 똑같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쓰는 이제 2D 포맷에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작업을 해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수문선을 선택하는데 무식하게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선 색깔을 좀 다르게 했으니까 수문선들이 구분이 가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고 여기서 문제 보고 일일이 여러분들 비교해서 찾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고 비교해서 찾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제 만약에 오토캐드 3D로 모델링을 했어. 그걸 플랫샷으로 이제 투상도를 만들었어.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문선하고 그거 구분할 수 있어요? 그냥 갖고 왔으면?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그게 구분이 되려면 투상을 아주 잘해야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투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물론 투상이 되는 사람은 구분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일이 찾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한두 개 빼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프로그램의 기능이 그런 걸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무조건 익혀가지고 쓰시는 게 맞아요. 근데 강사님들이 그런 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무식하게 일일이 그냥 선택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의하시는 강사님들 무식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무식해요. 아니 강사쯤 돼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강사가 아니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데 저렇게 작업할 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 무식해. 그건 무식하다고 안 할 수가 없어. 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특이점을 만들어주고 오른쪽 클릭해서 신속 선택해가지고 그 특이점을 색상을 선홍색으로 지정돼 있는 것만 확인 선택해라 그러면 전혀
뭐 놓치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정확하게 숨은 선만 딱 알아서 프로그램이 잡아주는데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시험 문제니까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없어도 숨은 선을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실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능을 왜 학생들한테 니들은 안 알려주냐 이거지. 왜 안 알려줘요? 본인이 모르니까. 저런 생각을 꿈에도 못하니까. 아니 근데 플래시샷이라는 기능을 쓰고 있는데 그 기능에 플래시샷 여러분 쳐보면은 옵션들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이 특이점을 만들어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그 안에 숨어 있는데 그걸 왜 못 찾아내냐 이거지. 플래시샷을 쓰고 있으면서. 학생이면 못 찾아내. 근데 강사가 왜 그걸 못 찾아내냐 이거야. 왜 못 찾아내겠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노력을 안 하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대충 학생들한테 던져주고 끝내야지. 그런 마인드로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일부 강사님들이 너 강사 너무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 라고 하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진 강사님들은 뭐라고 해가지고 강사를 그만두게 만드는 게 맞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강사예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자, 소문선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깔끔하죠? 색상은 다시 이제 특성에 가셔서 바이레이어를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소문선도 깔끔하게, 정확하게 선택해 줄 수 있다. 이제 중심선은 이제 그려줘야죠. 그래서 도면층 가셔서 중심선을 현재 도면층으로 이렇게 놔줍니다. 중심선을 선택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일단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 4분점 잡겠죠. 4분점에서 여기 4분까지 수평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이제 요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쭉 와야죠. 와서 자 여기서 F10 눌러가지고 딱 닿는 데서 이렇게 딱 닿는 데서 이렇게 중심선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짧은 중심선이죠. 자 이렇게 잘라줄 거고 그다음에 요 긴 중심선은 이 대칭이잖아요. 좌우 대칭. 좌우 대칭의 기준이니까 여기 중간점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가상선. 이 문제는 가상선을 꼭 만들어야 되는 문제죠. 가상선이 쓰였으니까 그래서 다시 라인해서 요 끝점 잡고 끝점 잡아요. 선택하고 도면층에서 가상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다 그려졌으니까 정리를 좀 할까요? LEN D 자 5mm씩 늘려야겠죠. 5mm 해가지고 이제 여기 툭 튀어나오고 여기 툭 튀어나오고 여기 툭 튀어나오고 여기 툭 튀어나올 거예요. 자 가상선도 형상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이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LEN D-2mm 해가지고 살짝 쿵 띄어져서 얘는 명확하게 비형상이야. 형상과 연결되는 게 아니야. 그냥 요렇게 쭉 이어진 선이다라고 내가 참고적으로 표시해 준 거야라는 거를 명확히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심선 그리면 자 라인 자 여기서 여기 4분에서 여기 위쪽 4분까지 요거 주의해야 될 게 여기 끝점 선택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위점 4분 찍고 여기 올라와서 아까랑 똑같이 여기서 딱 만나는 데서 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이 놓인다. 여기는 이제 중심선 요거 하나니까 정리하면 되겠네요. LEN D 5mm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렇게 됐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 정리. 대각으로 기울어진 이제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라인 해가지고 여기는 요 끝점 잡고 여기 끝점 잡아서 각도를 가진 4분 각도에 맞춰진 4분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서 이 4분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4분은 여기 중간점이에요. 각도에 맞춰진 4분은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데에 맞춰서 반원이 된 거니까 중간점이 맞고요. 그다음 여기서도 이 중간점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를 지나가요. 자, 그래놓고 이것도 정리하면 이제 LEN D 5mm 해가지고 5mm 튀어나오고 5mm 튀어나오고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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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다.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심선하고 가상선 정리가 모두 다 끝났고요. 이제 치수 기입해야 되니까 자, 도면층은
치수로 다시 현재 도면층은 치수로 변경을 해줄 거고요. 치수 설정하고 들어가야겠죠. 자, D치고 엔터. 자, ISO-25 수정 눌러주고요. 마찬가지 기준 얘기할게요. 이거 똑같은 거니까 여기 선에서 아무것도 건드지 마세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이유가 다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든 내 맘이잖아요. 아니에요. 결과가 똑같다고 해서 내 맘이 아니고 그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바꿔주면 결과도 실적으로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그 강사님도 이 학생이 뭔가 이상하게 하는데 눈치챈 게 뭐예요? 눈으로 봤을 때 결과가 다르니까 눈치를 챈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가 똑같다라고 웃기지 말고 그 다음에 그 규정에 그런 세세한 게 안 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세하게 쓰려면 우리 시험 문제 낼 때 여기 있는 칸칸이 다 지정해 줘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억지 피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시험 규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시간 다 써야 돼요. 왜? 요 옵션들 여기 있는 거 칸칸이 다 왜 안 적어줘? 네,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기준, 개인적으로 생각한 기준에 채점을 맞춰달라라고 요구하는 거는 부당한 행위예요. 말도 안 되는 행위고 어이가 없는 행위입니다. 특히 강사님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마세요. 왜 강사님들이 나서서 그런 행위를 하지?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중심 표식 반드시 없음입니다. 없음. 자, 그다음에 이제 문자에서 요거는 했죠. 아까 ST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표현되게. 그러니까 요거는 바꿀 필요 없고 문자 색상은 당연히 노란색으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다른 거 쭉 건드릴 필요 없고요. 건드릴 필요. 간혹가다 요거 바꾸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반지름 치수 그렇게 꺾여 있죠. 꺾여 있으니까 ISO 표준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꺾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맞춤으로 갑니다. 맞춤에서 이제 맞춤 옵션 이 같은 경우는 원에 내부로 기입되어 있는 반지름이나 지름 치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설정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뭘로 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치수, 피처, 축척. 아까 뭐예요? 축척 1:2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의 역수인 2가 들어가야 됩니다. 2분의 1이니까 얘는 2로 치수를 키워줘야 된다. 이거에 대한 근거로 이거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도면을 실제로 2분의 1로 줄여서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1차 단위. 자, 여기서 정밀도 8채짜리까지 후행. 정밀도 8채짜리까지 후행. 자, 이렇게 하고 확인. 자, 이렇게 닫기. 네, 이렇게 했어요.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한테 요번에 좀 몇 가지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강사님 그분이 저한테 그 부탁을 하면서 주의를 하나 주기는 했어요. 선생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 제가 좀 심하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근데 그분한테 좀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실 때는 저 사람이 심하게 말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탁을 하시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님들은 그런 심한 소리를 들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잘못 가르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심한 소리 하셔도 돼요. 그게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고 그 잘못된 걸 자기가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 욕하셔도 됩니다.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말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도 맞으니까. 강사로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책임을 지키지 못한 건 제 잘못이에요. 자, 치수 기입 들어갑니다. 이제 DLI. 여기서 이렇게 하고 직교 F8 켜서 쭉 올려줄게요. 이 정도 띄우면 되려나요? 그 다음에 57. 여기서 주의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죠. 요거죠. 요거 수평하게 돼 있는 거. 57. 비슷하게 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여기 3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AL. DAL로 안 되겠네요. 요 부분은 DAL로 기입 안 돼요. 왜냐면은 찍어야 되는 게 이게 DAL로 하면 이제 이 점을 찍고 요 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뭐예요? 식수보조선이 겹쳐요. 뭐랑? 중심선이랑. 이건 감점입니다.
여기서는 DL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DLI로 해야겠네요. DLI. 그래서 이 중심선의 끝점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 이렇게 잡으면 요 끝점에서 여기까지의 각도는 얘랑 다르죠. 그러니까는 이제 안 되고 참조 R, 참조가 아니라 회전 R, 회전 R 해서 방향은 이 각도죠. 요 각도에서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내가 찍은 각도를 가진 선에 수직 수평 치수를 기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찍으셔도 되고 여기를 찍으셔도 상관없고 요거 찍을 때도 꼭 끝점을 찍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느 점 중간점 찍어도 되고 얘는 요 끝점을 찍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각도의 그 방향성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찍으시든 상관없고 잘못해서 제 키보드를 눌러버렸네요. R 해서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를 찍을게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잘 나오죠. 중요한 거 이거 배치할 때 이렇게 꼭 글자 저기 외형선에 좀 겹치게 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놓고 뭔 상관이냐라고 하시는데 감점입니다. 상관이 있어요. 네, 상관이 있으니까 반드시 겹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안 겹치게 잘 요 사이에 삐집어 넣었다. 요거는 감점 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선하고는 안 닿으니까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안 닿으니까 이건 감점 안 할 것 같은데 요렇게 대놓고 요렇게 해놨다. 감점. 이건 100% 감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해서 배치하세요. 치수 배치하실 때 항상 주의해서 배치하셔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너무 가까워. 이쪽 화살표가 너무 가까워. 이쪽 화살표가 외형선이 너무 가까워서 좀 더 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각도 치수기 입혀야겠네요. DAN. 이 안쪽에 있는 수평선 그 다음에 요거 잡아서 이제 이렇게 기입한 거죠. 이 정도만 빼면 되려나요? 자, 그 다음에 DRA. 자, 큰 반지름을 안쪽에다 배치했네요. 큰 반지름을 안쪽에다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을 이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됐고 그러면 지금 정면도는 끝난 것 같고요. 네, 우측면도. 우측면도는 DLI 엔터 한번 더 쳐서 여기 바닥 뺄게요. 바닥의 길이 102. 자, 그 다음에 DLI에서 이제 요 끝점 잡고 여기 끝점 잡아서 이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CO 팀 컨티뉴어스로 다음 점을 찍어주면 40. 자, DAN 각도는 이제 요 선 잡고 이쪽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DLI. 자, 엔터 한번 더 쳐서 여기 잡고 여기는 얘랑 높이를 맞춰줘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엔터 한번 더 쳐서 이렇게 잡고 이 정도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잡고 빼지는 높이는 얘랑 맞출까요? 끝점에다 탁. 그 다음에 DCO 그 다음에 DAN 각도 여기서 여기 선택하고 요거 글자도 마찬가지 요 선에 걸치면 안 돼요. 요 정도 빼주시고 중간 정도에 오게 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또 하시는 것도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혹시라도 이제 잘 우겨가지고 요 사이에 넣었다. 이것도 감점 안 할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이제 이쪽 사이에다 넣었다. 여기는 사이에 넣으면 저기 저 선이 닿네요. 이쪽은 안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비슷하게 요 중간 정도에다 이렇게 탁 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배치가 끝났네요. 자, 치수 다 기입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안 했으면 이제 얘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 뷰타이트를 넣기 위해서 나오는 공간이랑 이제 전체적인 도면의 비율 같은 걸 잘 봐가지고 이제 적절히 잘 배치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이 사이가 너무 좁아 보이고 요 하부가 너무 많이 공간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좀 내릴게요. 내릴 때는 우측면도 같이 내려줘야겠죠. 요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좌우에 너무 많이 공간이 남는 것 같아서 우측면도를 약간 빼주고 빼줄게요. 근데 실제 시험의 채점에서 저걸 저렇게 조정하는 게 의미가 있냐? 솔직히 말하면 시험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막 배치를 해도 이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의 수평 수직 그 정렬 관계만 어긋나지 않으면 저거 가지고 감점을 하지는 못합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채점을 하더라도 강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면을 작성하는 사람이면 도면이 좀 균형적으로 안정적으로 배열이 되게 배치해 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도면을 난잡하게 막 깔아 놓으면 근거는 없지만 상사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너 네 눈에 이게 예뻐 보여? 깔끔해 보여? 도면이? 하고 집어 던져버릴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 밑에 있던 직원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많이 제가 집어 던졌습니다. 물론 얼굴에다 집어 던진 거 아니에요. 어디 바닥에다가 집어 던진 거죠. 얼굴에 사람한테는 집어 던지지 않습니다.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에는 제 상사들 얘기로는 그렇게 했으면 옛날에 스패너가 날라왔다 머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되면 살인미수입니다. 신고해야죠. 그런 부당한 행위는 당연히 신고하는 게 맞고요. 어쨌든 뭐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인이 열심히 작성한 도면을 바닥에다 집어던지는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뷰 타이틀 어쨌든 넣어야겠죠. 뷰 타이틀은 이제 마찬가지 블럭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 아니 요 KPT 제공하는 템플릿에는 그 뷰 타이틀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이건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서트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여기 타이틀이라는 블럭이 있을 거고요. 얘를 선택을 해서 갖다 놓습니다. 뭐 적절한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 정도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배치하고 하나 배치했으면 끝. 자, 얘는 무슨 도면층? 무조건 0번 도면층. 도면 양식에 관련된 거니까. 자, 그리고 글자는 여기서 복사해 오겠습니다. 카피. 얘는 CAT 1급 같은 경우는 축척이 저 위에 써 있기 때문에 여기 축척이 안 적혀 있죠. 아, 그러고 보니까 나는 CAT 2급 하시는 1급 하시는 분들 중에 요거 1대2로 돼 있다고 축척 적용해서 그리는 분들은 참 희한한 게 그게 맞다고 뻑뻑 우기시면은 CAT 2급은 그것도 맞는 거야? 그것도 줄여서 그려야 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축척은 출력할 때의 개념이에요. 그릴 때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새 도면에서는 축척이라는 개념은 옛날에 손재도 할 때는 실제로 줄여서 그려야 된다라는 개념이었지만 이게 CAD로 넘어오면서 전산화가 되면서 더 이상 줄여서 그리는 행위는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걸 이제 오해를 하시면 그거는 도면에 대한 개념 자체를 도면 작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무개념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기 글자 높이는 안 맞을 거예요. 여기 규정 아까 외워가지고 왔죠. 8입니다. 8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X. 자, 글자가 커졌고요. 여기다가 이제 정면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카피. 카피로 직격해서 이렇게 하나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하나 보내주고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해서 평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거는 선중지 수초이겠네요. 자, LTS. 자, 일단은 제가 CAT 1급에서 권장하는 건 0.5 정도를 줘봐라. 라고 하고 권장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가 점이 하나, 두 개인데 얘는 하나네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하나, 둘, 셋, 네 개는 맞네요. 이쪽에도 여기는 점이 두 개인데 여기는 하나고 하나 여기 두 개인데 네 개는 맞는데 그러면 0.45 정도 줘볼까요? 4개 유지되고 2개고 그쵸? 하나 둘 셋 4개 유지되고 2개고 그렇네요. 0.45 정도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요 안쪽에 있는 거 1개인가? 1개네요. 그쵸? 이렇게 되면 맞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0.45 정도 주면은 맞네요. 이렇게 돼서 작성 다 끝났으니까 이거 저장하시고 컨트롤 S 그 다음에 저장된 파일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요번에도 좀 사설이 좀 길었는데 CAT 1급 2024년 1월 13일 문제 2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의 문제 2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